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면서 각 당과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경남 16개 선거구의 공천자를 면접 심사하고 경남 지역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경남 지역 공천 신청자 64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면접 대신 의견서만 내왔던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다. 공천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경남은 가장 먼저 면접 심사를 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배치됐습니다. 정서가 친새누리당인 지역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빨리 안 정해져도 그죠? 그렇게 데미지를 우리가 덜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은 다음 달 4일부터 20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고 21일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야권의 최대 관심사는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창원 성산구의 경우 민주노총 단일 후보로 확정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다른 야당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창원 성산에 출마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또 국민의당도 창원 성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해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남 공천 신청자 가운데 현역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또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각 진영의 협의체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사슴 광우병이라 불리는 광록병이 6년 만에 경남에서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검역본부는 최초 발생 농가와 관련이 있는 사슴 사육 농가 3곳에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년 만에 광록병이 발생한 진주의 사슴 농장. 검역본부는 이 농장과 거래 전력이 있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록병 발생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장은 진주와 함양 등 모두 3곳. 모두 지난 2012년 발생 농장과 사슴을 사고 팔았고 이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에도 사슴 7마리를 거래했습니다.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감염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농장들이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슴을 팔아 양성 판정이 나면 역학조사 대상은 전국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농장과 거래된 그 농가 현황도 조사를 해서 고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 살처분 아예 이동 제한. 농가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슴 사육 농가는 211곳, 3,800여 마리가 넘습니다. 경상남도는 매몰 처분이 이뤄진 농장 4곳에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 조처를 내리고 나머지 농장 200여 곳에도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 진짜. 잘했는데 지금 살보다 죽을 마시고 말이면 뭘 사노. 광록병의 확산 여부를 가름하게 될 농가 3곳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1일 거창군 유권자 11명에게 18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군수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인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지난 12일 유권자 11명을 대상으로 거창군수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가 통영, 삼척, 평택LNG 기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영해경이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3척을 적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1일 거제와 통영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한 뒤 제주도 해역에서 낚시를 하도록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치 추적 송수진 시스템을 끈 채 운항해 한때 해경이 사고에 대비해 경비선 10여 척과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 내 공장이라고 하면 삭막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직원들을 위해 문화체육 공간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런 환경 개선도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근로자들이 실내에서 족구를 합니다. 당구를 치거나 탁구 경기를 하고 러닝머신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까지 마련됐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여가 공간입니다. 잠깐 땀 흘리고 그러면 이제 활력도 생기고 일하는 업무에 좀 즐거움을 더할 수 있고. 일하는 현장도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기계 수백 대가 돌아가고 있는 공장 곳곳에 이런 조경 공간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직원들에게는 훌륭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300억 원의 보통 중소기업이지만 이 같은 환경 개선에 과감히 투자한 결과 제품 불량률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50명의 또 다른 중소기업. 2억 원을 들여 오래된 사무실을 카페로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틈틈이 오가며 모이는 소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화 신고 있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차 한잔 마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공장 안에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직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애사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좀 중소기업을 잠시 머무르는 직장이 아니라 이탈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 의욕이라든지 작은 환경의 변화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밤새 기온은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이번 주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동군 금남면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요. 진주와 창원은 영하 4도 안팎을 가리키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적설량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량도 적고 하늘빛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창녕 영하 7도, 함안은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 영하 5도, 합천과 함양 영하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진주 7도, 사천은 8도로 예상됩니다. 또 북서 내륙을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트럴 강태룡 회장과 삼목개발 고병주 대표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잇따라 1억 원씩을 기부하고 아너소사이어티에 각각 70호, 71호로 가입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다음 달부터 수출 마케팅 자금으로 활용되는 무역기금 융자금리를 3.5%에서 2.75%로 0.7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지난 2014년 개설된 두산중공업학과에서 두산중공업 사내기술직 직원 30명이 올해 첫 졸업을 했습니다. 경남농협이 태풍과 우박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과수원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합니다. 경남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5.61% 올랐습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올해 경남의 5만 9천여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61%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47%보다 1.14%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밀양이 9.81%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함양 9.7%,
산청군 9.43% 순이었고 창원시 마산 하포구가 2.92%로 가장 낮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